네, 하수우는 마디풀목, 마디풀가의 식물이고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고대 의학서 황제의 내경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약재인데요. 하수우를 장복하면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고 정력이 감퇴되지 않는다 하며 인삼, 구기자와 함께 중국의 3대 명약에 하수우가 포함됐을 정도로 그 효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요, 원래 명칭은 마간석이었는데 사람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어찌하, 머리수, 까마귀호, 그래서 하수우로 이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당나라 이구가 지은 하수우전에 따르면 하수우란 사람이 복용을 해서 이름을 따왔다라는 전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이것을 요약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요, 하수우를 찧어서 가루를 내어 빈속에 한도 내에 술을 타서 복용을 했다. 7일이 지나자 성욕이 생기고 몇 개월이 지나자 몸도 튼튼해지는 듯 하였다. 2돈으로 늘려 늘상 복용하였다. 해가 지나자 고질병이 다 나았고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용모가 젊어졌으며 10년도 안 되어 아들 여럿을 낳았고 이름도 능사라고 고쳤다. 아들 연수와 함께 복용했는데 둘 다 160세까지 살았다. 연수는 수호를 낳았고 수호도 약을 복용하여 역시 여러 자식을 낳고 130세까지 살았는데도 머리카락은 오히려 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한기라는 사람이 하수우와 고향 친구였는데 그 비방을 훔쳐 복용하여 역시 장수하였으며 그가 이 일을 이야기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수우는 백하수우와 적하수우로 나뉩니다. 백하수우는 박주가리과 식물의 덩이뿌리이고요. 적하수우는 마디풀과 식물의 덩이뿌리입니다. 주요 약효 성분을 보면요, 적하수우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강한 살균 작용을 하고요. 백하수우는 프라그난이라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적하수우와 백하수우 뿌리는 둘 다 약재로 쓰이고요. 효능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하수우다라고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하수우가 없으면 백하수우로 사용하고요. 백하수우가 없으면 적하수우로 대체 처방이 가능하며 반반씩 섞어서 조제하는 오래된 훌륭한 한약재입니다. 네, 하수우는 레시틴과 에모딘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은데요. 레시틴은 내분비선을 자극해서 젊음을 보존하는 분비물을 생성하고요. 성장 발육과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필수 지방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한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대변 배설을 좋게 하며 산후질환과 뼈와 근육이 약할 때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적하수우가 정수를 채우고 털과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하고 늙지 않게 하며 수명을 연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하수우의 효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모에 좋다라고 하는 약재 가운데 대부분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적하수우의 추출물입니다. 또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질병 원인인 바람을 몰아내는 거풍, 간 기능을 보호하는 보간, 피를 보양하는 양혈, 신장의 기를 돋우는 익신 등 7가지의 효능을 지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상체질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적하수우보다는 백하수우를 자주 처방했는데요. 그 효능에 대해 백하수우와 인삼은 서로 비슷한 데가 있으나 백하수우는 맑은 양기를 순환시키는 힘이 인삼보다는 못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보강해서
면역을 올려주는 힘은 오히려 인삼보다 백화수호가 더 뛰어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약하고 빈혈 증상이 있고 궤양으로 인한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 좋고요.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몸이 쇠약해진 사람의 기운을 보강하고 피부에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 아주 좋은 약재인 것입니다. 또한 백화수호는요, 소화기관 기능을 강화해서 자양강장하고 혈액을 보강하는 효과가 크며 뼈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수호라 하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적화수호와 달리 백화수호는 큰 독이 없으면서 심혈관 질환 예방과 뼈 관절 강화, 기력 회복 이런 증상에 좋고요. 특히 여성 호르몬 분비에 큰 역할을 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등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용을 하면 안면 홍조와 발열, 두통 등의 증세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양과 레시피를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약재를 달여 먹는 방법입니다. 물 1.5에서 2리터 주전자에 백화수호 약 50g 정도 넣습니다. 보통 손 한 줌 정도 되는데요. 약 30분 정도 센 불로 끓이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은근하게 달여줍니다. 그리고 물처럼 수시로 드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텀블러가 잘 나와 있으니까 직장이든 야외이든 꾸준하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당귀, 감초, 생강, 대추 등을 넣으면 좋고요. 삼계탕이나 추어탕, 또 오리탕 등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말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분말은 가루 형태로서요. 요거트 및 꿀물에 타 드시고 나물이나 육류 위에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휴대가 편한 아주 작은 용기에 담아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진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기스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위에 첫 번째로 말한 달여 먹는 방법이 사실 집에서 하기 힘들고 귀찮다면 믿을 수 있는 생산시설에서 하수호를 진하게 달여서 파우치에 보관하여 장기간 먹는 가장 흔한 섭취법인데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도 흡수가 잘 되어서 더욱 좋습니다. 네, 백수호는 당연히 몸이 찬 소음인의 약재입니다. 특히 대소변 배출이 약하고 성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처방하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기력이 약할 때 쓰는 명약이므로 소음인에게는 그야말로 항상 가까이 해야 할 불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몸에 열이 많고 맥이 빠른 소양인은 과용하지 말고 태우민 중에도 열이 많은 열성 태우민이라면 역시 양과 레시피를 조절하면서 써야 합니다. 결국 하수호는 남성에게는 정력 보강을, 여성에게는 질 분비 개선 및 여성 호르몬의 기운을 올려서 청춘을 되돌리게 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훌륭한 음식이자 양리작용을 하는 약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요불급이니 몸 상태 또는 체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체질 전문 한의사나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처방받는 것이 제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